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수능 완성 실전편 4에 나와 있는 춘면고옥이라고 하는 작자미상의 가사 하나를 보시게 될 텐데요. 조금 좀 생소한 글이기도 하고 특이한 글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시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하고 괴로워하는 이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런 내용인 모양입니다. 한 서생이 춘 흥을 이기지 못하고, 자, 봄에 넘치는 흥을 이기지 못하고 야유원에 갔다가, 야유원 우리가 그 규원가에서 이 글자 본 적 있죠? 야유원은 기생이 있는 술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서생이 춘흥을 이기지 못하고 야유원 술집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 정을 나눈 후에 이별하고 집에 돌아온다. 이별로 인한 한과 원망의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잠이 들어서 꿈에서 임과 재회하여 즐거워한다. 하지만 꿈에서 깨자 다시 임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 이별의 아픔을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본적인 상황은 이별의 상황이 될 거고요. 하자가 보여주는 정서는 그리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부분적으로 중간에 이제 꿈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별한 여성을 화자로 한 다른 시가들과 달리, 자, 이제 이게 이 글의 특이한 점이죠. 남성을 화자로,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는 글 우리가 한 번도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거는 쓰질 않으니까요. 보통 남자가 화자인 그 작가인 글에서 여성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항상 임금이 어떤 대상이었었고, 남자인 작가조차도 자신을 여성으로 설정을 해서 님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는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삼인곡이든 송미인곡이든 대표적인 방식이었죠. 근데 이 글은 특이하게도 남성 화자가 여성을 그리워하는 그런 글로 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글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남성을 화자로 이별의 정안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조금 생소한 글이긴 합니다만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차근차근 다른 거 설명하는 것보다가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 한 줄 한 줄 해석 잘 따라오시고요. 보통 고전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뻔한 거죠. 이글 속에 어떤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는가, 그거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 물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기 같은 걸 주고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글에 대한 감상 문제를 출제할 거니까 어떤 고전이 되었던 기본적인 해석만 되면 실제로 문제 푸는 건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면을 늦게 깨어 죽창을 창문을 밤만 열어두니. 자, 일단 처음부터 춘면 봄잠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일단은 봄이라고 하는 계절감 하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봄잠을 늦게 깨어서 죽창, 뭐 말 그대로 대나무로 만든 창문입니다만 그냥 창문이라고 합시다. 창문을 밤만 열어두니 뜰의 꽃은 아름다운데 가는 나비가 머무는 듯, 날아가는 나비가 머무는 것 같고, 강버들은 우거져서 성근 내를 띄웠다. 내는 냄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봄에 처음 생긴 것이니까 뭐라고 하죠? 처음 생긴 것은 처음 생기는 풀에서 나는 냄새가 풋풋하다고 하죠, 그죠? 풋풋한 거. 그래서 아마 성근 냄새는 굳이 해석을 한다 그러면 풋풋한 냄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의 버들은 우거져서 풋풋한 냄새를 띄우고 있구나. 그 다음에 창전, 창 앞에 있는 덜 고인 술을 2, 3배 먹은 후에, 자, 봄잠을 깨자마자, 정신없는 놈이에요. 봄잠을 깨자마자 술부터 마십니다. 창 앞에 있던 덜 고인 술이니까 아마 가득 담겨지지 않은 술잔 같아요. 가득 담겨져 있지 않은 술잔의 술을 2, 3배 한두 잔 마신 후에 호탕하고 미친 흥을 부질없이 자아내어. 자, 흥이 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보고 갑시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계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계절감은 당연히 봄이겠죠. 이 계절감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하자의 흥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봅시다. 호탕하고 미친 흥을 부질없이 자아내어서 백마금편으로 야유원을 찾아갔어요. 자, 백마금편은 이게 백마를 타고 금채찍을 들었다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이게 의역을 하면 잘 차려입다 이런 뜻이에요. 대충 입은 것이 아니라 잘 차려입고 야유원, 기생이 있는 술집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보통 평민은 아니에요. 아마도 좀 사는 집이겠죠. 양반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장치, 시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어를 우리가
규원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 나갈 때 백마 근편으로 나갔다는 말이 있었죠. 일단 여기까지 봄이 되었고 잠에 깬 다음에 술 한 잔을 마시고 흥이 나서 흥을 더 지속시키려고 술집에 갔다까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죠. 꽃향기는 옷에 배고 달빛은 뜰에 가득한데 광객인 듯 치객인 듯 흥에 겨워 머무는 것 같다. 자, 광객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술 취한 사람, 누구 가리키는 말일까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분명히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봄 경치를 보고 술 한잔 마시고 흥에 겨워서 야유원으로 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는 이 부분은 야유원 술집에서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술집에 꽃향기는 옷에 배고 달빛은 뜰에 가득한데 관객인 듯 치객인 듯 흥에 겨워. 자, 술집에서 흥이 나가지고 자기 자신이 관객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 같기도 하고 어쨌든 흥에 겨워 머무는 것 같다. 자, 배회하고 고면하여 왔다 갔다 생각하면서 유정이 선노라니. 자, 유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자를 그대로 풀면 어떤 정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마 여기서는 굳이 의역을 해본다 그러면 술도 먹었고 마음속에 흥도 생겼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연모의 정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연모의 정이 생겨서 서인노라니 치와 주란 높은 집에 녹의 홍상 한 미인이. 자, 녹의 홍상은 푸른 치마와 붉은 저고리죠. 저고리를 입은 한 미인. 이게 아마도 술집에서 만난 기생일 겁니다. 하자가 지금 마음속에 흥이 생겼고 연모의 정이 생겨서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집에서 창문을 열고 한 미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노구용상 한 미인이 사창을 반개하고 창문을 반 열어놓고 오간도 마찬가지죠. 얼굴이니까 마찬가지로 미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잠깐 들어서 웃는 듯 반기는 듯 교태하여 머무는 듯 그래서 기생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전부터 만났던 거 아니죠, 그죠? 술 취한 김에 술집에서 처음 만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중략돼 있고 다음으로 갑니다. 사랑도 그지없고 연분도 깊구나. 이 사랑 이 연분을 비할 데가 전혀 없다. 뭐 처음 만났으니까 당연히 지들의 사랑이 이렇게 보이겠죠. 두 손을 마주잡고 평생을 언약함이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서 나비가 되어서 청춘이 다하도록 떠나 살지 말라고 하더니. 자, 처음 만나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 거죠. 두 놈 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술집에서 처음 만난 놈들이 만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참 이렇게 뭐랄까 진실한 말이 아닐 텐데 여기 나오는 화자는 매우 순진한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봅시다. 청춘이 다하도록 떠나 살지 말라고 하더니 인간의 일이 많고 조물주가 샘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시샘하여서 신정 새로운 사랑이 미흡하여 애달프게 이별하였다. 자, 중략이 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네요. 자, 잠깐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야유원 술집에서 기생을 만났어. 그래서 한눈에 뿅 간 거죠, 그죠?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한 사랑을 다짐했지만 우리의 사랑이 다하기도 전에 조물주가 시샘을 했는지 아니면은 인간의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우리가 이별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문제 낼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내용상으로도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별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거예요. 청강에 떠 있는 원앙 울면서 떠나는 것 같고, 자, 이별하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한참 동안 이별의 상황을 묘사할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청강에 떠있는 원앙이 울면서 떠나는 것 같고 강풍, 자, 미친 바람에 놀란 봉접이 아마 나비하고 그 벌을 얘기하는 거죠. 나비와 벌은 가다가 돌치는 것 같고 돌아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석양은 재를 넘고 정마는 자주 울제 나삼을 부여잡고 옷을 부여잡고 아면이 이별한 후에. 자, 여윗다는 말은 님과 이별한 거죠. 이렇게 님과 이런 상황에서 이별한 후에 슬픈 노래 긴 한숨을 벗을 삼아 돌아오니 이제 소임이 지난 일이 이어 생각해 보니 원수로다. 자, 이 원수 요거는 대상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금 떠나보낸 그 기생 여자를 원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그죠? 하자가 지금 놓여 있는 이별의 상황, 내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원수 같다라고 이별의 상황 자체를 원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장이 다 썩으니 목숨인들 보전하랴. 뭐 이별의 슬픔 혹은 이별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일신의 병이 되니 상사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움 때문에 생기는 상사병. 일신의 병이 되니 만사가 무심하여 자 모든 일이 다 관심이 없어지고 서창을 굳이 닫고 서창이니까 뭐 공부하는 방이겠네요. 공부하는 방의 창문을 굳이 닫고 섬거이 누웠으니 쓸데없이 할 일 없이 누워 있으니 화용월태는 안중에 아른거리고 화용월태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마 이것도 기생 님의 모습일 겁니다. 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러면 집에 돌아온 다음에 이별 이후에 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용월태는 안중에 아른거리고 분벽 사창은 자 님이 있는 집이 모양이죠. 님의 창문은 침변에 어렴풋하다. 계속 그리움. 꽃떨기에 이슬이 떨어지니 별루를 뿌리는 것 같고 자 꽃떨기에 이슬을 봤어요. 이슬을 보니까 이게 뭐처럼 보이냐 하면 이별의 눈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슬을 보자마자 자 이슬이 내가 흘리는 이별의 눈물처럼 보이는 것 같고 버들막의 연기 자 버들막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별의 한을 머금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개 나오는 이슬하고 연기는 자연물이겠죠. 뭐 이게 굳이 문제를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물에다가 님을 그리워하는 혹은 이별의 슬픔이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가 이 자연물 속에 투영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글 전체를 보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읽어 나가는 동안에 자연물의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글 도처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공산야월에 두견이 슬피 울제 자 두견새가 슬피 울어요. 얘 소리가 슬프다고 들리죠. 화자도 슬프죠. 주관적 정서가 있고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니까 뭐 굳이 표현 방식을 얘기하자면 당연히 감정이입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슬프다 저 새소리 내 말같이 불력이로다. 자 두견새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들리냐 하면 불력이 돌아갈 수 없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님에 대한 그리움 뭐 뻔한 거죠. 님에 대한 그리움 마음 플러스 이별한 이후의 슬픔 이런 것들을 여러 자연물에다가 자연물의 투영해서 여러 자연물을 통해서 하자가 느끼는 그리움과 슬픔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었어요. 자, 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자성어로는 전전반측이라고 하죠. 걱정 때문에 잠을 못 들다가 사경이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깊은 밤에 비로소 잠이 드니까 상사하던 우리님, 자 그리워하던 우리님을 꿈 가운데 해우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아까 해제에서 나왔던 꿈이 나오는데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조금 더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사하던 그리워하던 우리님을 꿈 가운데 만나 보니 천수만한 못다 일러 천수만한 슬픔과 한이에요. 슬픔과 한을 못다 말해서 일장호접 흩어지니 자 님을 만나긴 만났어. 이거 저기 송민이 곡인가요? 거기랑 비슷하죠, 그죠? 꿈속에서 님을 해우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슬픔과 한 때문에 눈물이 계속 나서 말을 다 못했어요. 해포를 풀지 못한 거죠. 해포를 풀지 못하고 일장호접 흩어져서 허무한 꿈이라는 얘기예요. 허무한 꿈처럼 잠이 깼다라는 이야기죠. 자, 내용 좀 잘 봅시다. 꿈에서 님을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해우했어요. 꿈이라고 하는 공간은 님과 재회하는 일단 재회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눈물이 계속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어. 해포를 풀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헛된 꿈이구나. 오히려 하자 마음속에 허무함 아니면 님과 지금 내가 이별하고 있구나 현실을 재인식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천수만한 못다 일러 일장호접 흩어지니 헛된 꿈으로 흩어지니 아리따운 옥빈 홍안 역시 옥빈 홍안이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님의 모습 곁에 얼핏 앉아 있는 것 같고 아 항홀하구나 꿈을 생시 삼고 싶구나 잠 못 들어 한숨 짓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자 고난 잘 보세요. 운산 구름 낀 산은 첩첩하여 천리를 가려 있고 자 잠을 깨가지고 님이 있는 곳을 바라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운산 구름 낀 산은 첩첩하여서 천리를 가려 있어. 그러면 운산이라고 하는 것은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사랑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정적인 시어라고요. 그리고 천리를 가려 있다라고 했으니 천리몽, 님과 나 사이의 그 심리적인 거리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호월은 달이겠죠. 자, 달은 창창하여서 두 마음을 비추고 있어. 이 두 마음이 누구겠어요? 나하고 님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얘는 오히려 님과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운산, 호월, 자연물이지만 두 가지가 하는 기능은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꿈속에서 님을 만났긴 했지만 깨어나고 보니까 오히려 더 허무하더라. 여기까지 본 겁니다. 자, 다음 갈게요. 좋은 기약은 막혀 있고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하도 세월이 빨리도 흐르는구나. 엊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사이에 훌훌하여 낙엽 지는 소리가 난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는 거죠. 님과 첫 만났을 때 봄이었는데 벌써 낙엽이 진다라고 했으니까 가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A 부분 볼게요. 새벽설이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제. 자, 계절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슬피 운다고 했으니까 감정이 이입된 것이기도 하겠네요. 외기러기가 슬피 울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봤더니 기다림의 마음도 보이고요. 행여 올까 바라봤더니 아득한 구름밖에 빈소리 뿐이로다. 빈소리. 그러면 화제의 정서변화를 굳이 본다 그러면 기러기 소리를 듣고요. 님에 대한 기다림, 다시 말하면 님의 소식이 올까 기대했었죠. 그렇지만 빈소리밖에 없어 오히려 실망하는 마음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와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한탄하고 있는 거고요. 이리저리 그리워하면서 어찌 그리 못 보는가. 약수 삼천리 멀단 말을 이런 것을 일렀구나. 약수 이것도 규원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새가 날아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전설 속의 강인데요. 항상 시에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랑의 장애물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님과 나 사이에 약수 삼천리 멀단 말을 이런 곳을 일렀구나. 이런 것을 시에서 봤던 약수 삼천리가 멀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계속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산머리에 편월되어서 조각달이죠. 산머리에 뜨는 조각달이 되어서 님의 낫에 비치고저. 그러면 지금부터 읽게 되는 몇 가지 자연물들은 하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각달이 되어서 님한테 비추고 싶고, 석상에 오동이 되어서 오동도 마찬가지로 자연물이죠. 오동이 되어서 님의 무릎에 베이고 싶고, 공산의 잘새가 되어서 북창에 가서 울고 싶고, 옥상에 조양의 제비가 되어서 날고 싶고, 옥창 앵도하의 나비가 되어서 날고 싶고, 태산이 평지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나 평생 슬픈 해포 어디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쭉 봤던 이 부분 있죠, 그죠? 여기서 일단 눈에 띄는 표현 방식은 일단 자연물에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운율 형성 방법에서는 반복을 쓰고 있는데 문장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똑같이 만드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화자의 님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둘도 다시 볼게요. 태산이 평지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나 영원토록이란 말이겠죠. 평선 슬픈 해포를 어디다가 가을하겠느냐, 어디다가 도대체 비교하겠느냐. 자, 또 봅시다. 서중오간은 나도 잠깐 들었어. 자, 내가 들어본 말이에요. 서중유오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대. 한자를 그대로 풀면 되죠. 글 속에 님의 얼굴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책을 펴도 그 책 속에 님의 얼굴만 보인다라는 말이겠죠. 서중유오간은 나도 잠깐 들었던 이야기인데 마음을 고쳐먹고 관계를 다시 내어서 이상하네요, 그죠? 다시 이제 지금 마지막 부분을 오니까 지금까지는 틀림없이 이별의 상황 한탄하고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지금 시상이 전환되고 있어요. 자, 이 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중유오간은 나도 잠깐 들어봤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관계를 다시 내어서, 자, 마음을 고쳐먹고 의로운 마음을 다시 내어서 장부의 공업을 끝끝내 이룬 후에, 자, 장부의 공업이죠. 아마 이거는 과거 시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입신양명을 이룬 후에 그제서야 님을 다시 만나.
다시 만나 100년 동안 살려고 하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또 여기 장부의 공업 이런 말을 보면 화자가 남성인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네. 앞부분에서는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봄이 되어서 술을 한 잔 마셨고 흥이 나서 야유원 술집에 갔어. 그 술집에서 기생을 만나 사랑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기생과 이별을 하게 됐어. 이별하고 나니까 봄부터 가을 되도록 그 기생이 그리워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운 마음과 슬픔과 한탄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이렇게 그리워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한 다음에 입신양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좀 생소한 글이긴 합니다만 해보니까 별로 어려운 글은 아니죠. 자, 문제로 건너갑니다. 1번 할게요. A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설의적 표현 활용하여 입의 슬픔 강조하고 있다. 설의법 쓰고 있으면 당연히 뭔가를 강조할 텐데요. 이제 고3들 얼마 남지 않은 고3들인데 여기가 설의법입니다. 안 찾아드려도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영탄적 어조 활용하여 한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영탄적 어조 이걸 통해서 자신의 감정 한탄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감탄사 쓰인 것도 있을 거고요. 영탄적 어미 뭐뭐 하는구나 이런 거 쓰인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2번도 문제 없고요. 3번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외기러기가 운다 뭐 얼핏 기억나네요. 그 다음에 4번 대꾸적 표현 활용하여 임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대꾸 천지가 많겠죠. 5번이 답이겠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서 임의 안녕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 자, 이게 잘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한 상황이 내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늘에 떠 있는 달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은 일단 맞죠. 이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임의 안녕, 님이 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자신의 그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문제처럼 고전 문학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항상 나오는 문제죠.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식이 뭐냐를 묻는 건데 이제 고3들한테 얼마 남았다고 이제 그제 얼마 남지 않은 고3들한테 서리법은 뭐고요, 대꾸법이 뭡니다. 이런 설명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문제, 고전에서는 거의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서리법, 대꾸법, and 감정이입, 가끔씩 의인법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반드시 어떤 부분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둬야 되고요. 영탄적 어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탄적 어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영탄적 느낌이 난다라고 찍어버리면 여러분 인생 걸고 보는 시험인데 찍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점들 이런 표현 방식이 나오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으면 난 이게 맞다라고 확증할 거다. 여러분 스스로 표현 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건너가죠. 기억 미음에 대한 감상이다.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1번 보시죠. 기억의 백마금편. 자, 백마를 타고 금채찍을 들어서 잘 차려입다와 야유원 기생이 있는 술집이죠. 이것은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로 화자와 임의 만남에 자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잘 나가는 양반의 모양이죠. 문제는 화자와 임의 만남이 운명적 백마 타고 가면 운명적 만남인가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2번 니은의 조물주는 인간의 일을 주관하는 대상으로 오케이. 절대자니까 맞는 말이죠. 화자는 조물주에게 임과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 조물주한테 뭔가를 소망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별의 원인을 조물주가 우리의 사이를 샘내서 그렇다라고 말할 뿐인 거죠. 자, 3번 디귿의 일신의 병은 임을 향한 상사의 병으로 그리움의 병으로 닫힌 서창 안에 있는 임을 그리워오라? 서창? 책 읽는 방이죠. 그러면 닫힌 서창 안에 있는 것은 임이 아니죠. 화자의 얘기예요. 서창 안에 임이 있는 게 아니라 화자가 서창 안에 있는 거니까 3번도 그 내용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4번 리을의 운산과 호월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이게 뭐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은 맞아요. 자연으로 화자와 임의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체. 자 매개물은 이 중에서 호월은 가능하지만 운산은 사랑의 장애물이었죠. 또 이것도 5번이 모양이네요. 자 미음의 꽃과 낙엽은 계절을 알려주는 소재로 봄과 가을을 알려주는 소재로 이를 통해서 임을 그리워하는 사이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음을 알 수가 있다. 답은 5번입니다. 뭘로 푸는 거예요?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엄마도 푸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적어도 EBS에 있는 고전들은 정확하게 해석들을 해둘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이 작품은 만남, 이별, 그리움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시간으로서 화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이다. 화자는 봄에 임을 만나는 기쁨과 헤어짐의 슬픔을 동시에 겪는다. 자, 봄은 화자한테 두 가지 감정을 다 주는 시간인 모양입니다. 이별 후의 잠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이다. 임을 향한 그리움은 시간은 불면으로 채워지며 잠깐 잠든 사이에 꾸는 꿈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극대화한다. 자, 왜 극대화하죠? 깨고 나면 오히려 현실을 더 자각할 수 있게 되니까 이별하고 있구나. 꿈에서 만났지만 꿈을 깨는 순간 난 지금 이별의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현실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움의 마음과 슬픔이 극대화, 심화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은 여타의 예전 가사와 달리 남성으로 아까 해지에서 본 적이 있어요. 남성으로 설정된 화자가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한 후에 과거 시험이죠, 그죠? 충실하게 한 후에 임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거라고 차이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같이 한번 골라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뜰의 꽃과 강버들은 봄경치. 자, 이러한 봄경치는 화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여 화자가 이미 있는 장소 야유원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앞부분에 나왔던 그 내용이죠. 자, 꽃떨기의 이슬과 버들의 연기는 봄에 느끼는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봄에 느끼는 이별의 슬픔. 자, 님과 이별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런 자연물들을 보는 순간 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였어.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드니는 꿈에서 남아 임을 만나기 위해 꿈을 꾸고자. 자, 꿈을 꾸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없죠. 그죠? 자, 꿈에서 님을 만나기 위해서 꿈을 꾸고자 하는 소망, 꿈을 꾸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니에요. 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불면의 밤을 지새게 되고 겨우겨우 얼핏 잠이 든 거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꿈을 꿨다라는 말은 글 속에 나오지 않죠. 3번은 잘못 얘기했어요. 4번은 어와 항온하다 꿈을 생시 삼고 싶구나는 화자가 꿈에서처럼 생시에서도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5번 장부의 공업을 끝내 이룬 후에에서는 남성 화자가 장부라고 했으니까요. 남성 화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공업, 글 공부 해야 될 일을 다 한 후에 임을 다시 만나고자 함을 드러내고 있다.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생소한 글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해석만 되면 어려운 글은 아니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